주말간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주말간에 뭐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됐거든요. 여기 되게 지금 외신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언급을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인데, 일명 세계의 전쟁 지원법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6개월 동안 통과가 안 됐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쟁 지원법, 결국 돈 찍어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찍어가지고 돈 풀어서 전쟁에 무기 보내고 군수 물자 보내고 지원금 보내자는 법안인데, 이제 이거를 정치인들이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한 거죠. 야, 이러다 미국 망한다. 우리 진짜 이거 국채 돈 그만 찍어내자. 재정 적자 어쩔 거냐 이랬는데, 그래서 6개월간 통과가 못 되다가 이번 주말에 갑자기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다음 주 서명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사실상 통과인데, 이게 세계의 전쟁이 뭐냐?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러우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 그리고 대만. 한국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대만, 중국 전쟁 쪽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이미 이걸 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왜 통과됐냐? 아마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겁니다. 6개월이나 안 됐던 게 왜 갑자기 주말에 통과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이게 여론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막 바이든이 이제 이거 법안 통과시키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일주일 격차를 두고 서로 드론 미사일 뭐 날렸다 그러잖아. 격추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 무제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여론이 싹 바뀐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중동 쟤네들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싸우느니 마느니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반대파들도. 그래서 지금 중동 갈등이, 이 기사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이란 위기가 통과를 도와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의도한 판이다, 큰 판을 깔아놓고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도 있는데, 뭐 전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들 의견이 다르시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 분위기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결과적으로 팩트는 뭐다? 지금 돈이 엄청나게 찍히는 법안이 또 통과됐다. 그래서 사실상 130조 원이 또 풀리는 법안입니다. 6개월 동안 막아놨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그걸 이제 명분이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가 찍어냈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 그로부터 4년 뒤인 2024년에는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 전쟁이면 전쟁을 지원하든 막든 어떤 명분으로든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과거의 자료를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무슨 전쟁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찍혔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탄생했었는데, 지금 뭐 사실상 미국은 세계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을 정도니까, 뭐 이걸 혹자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용어의 나름이니까 130조 중에 절반 넘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도 돈 주고, 대만과 아태 지역도 준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거 법안 통과되자마자 주말에 바로 따봉하면서 즉각 무기와 장비, 구호 물자를 보낼 거다. 야,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돈이 엄청 풀리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고, 무섭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분이 될 수 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팩트는 어쨌든 법안이 통과돼서 어마어마한 130조가 풀렸다는 건 팩트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역대 최대 규모급 군사 조직을 개편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전에 맞게 사이버 부대, 또 중국의 해킹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사이버 부대, 우주 부대, 이런 게 이제 미사일 드론 관련된 거죠. 우주전까지 준비하는 모습으로 10년 만에 2015년 이래로 최대 중국군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음모론이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이제 언제 침공할까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한국 계신 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듯이 그 정도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이 사실상 이미 세계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대만과 아태 지역 방위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 안보 패키지를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지정학 갈등 자체의 수위가 높게 유지될 거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도 기름 가격에 상승 베팅을 하는 파생 상품, 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 베팅하는 상품에 대한 거래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물론 뭐 돈도 풀렸고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지정학 갈등에 대한 해지, 위험 반영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커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4월달 들어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글로벌 큰손들한테도 증시의 지금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했을 때, 파괴적인 위험이 뭐냐 했을 때 고인플레, 고물가가 다시 1등으로 올라옵니다. 압도적으로 응답자 41%, 증시 최대 위협은 지금 고물가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지정학이 2위 24%,
선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었다라고 표현하고 미국의 경착륙, 신용위기, 중국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고물가, 지정학 이게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다시 커지는 것 같고 해지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불과 지난주에 미국인들도 금 1온스 모으기 운동이다. 지금 젊은 분들 코스트코에서 1온스라도 산다. 중국인들도 불안해서 금콩 모으기 한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한국도 기사 나오더라고요. 한국인 분들도 금 거래액이 역대 최대랍니다. 그래서 KRX 금 시장이 개장한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래요. 금 지금 엄청 거래하신답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금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하신 분도 있고 이미 실천에 옮기신 분도 있고 매집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의 2.4배 한 달 전 대비 2.4배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뛰었다는 거는 지금 거래가 엄청 활발하다는 거죠. 금 거래가 유동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실물 금 거래도 그렇고 KRX 이런 게 근데 지금 엄청 거래가 잘 되나 봅니다. 확실히 이제 불안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 분위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 투기적 포지션, 금에 대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투기적으로 베팅하는 포지션도 엄청 늘어났고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중국 같은 중앙은행들도 전쟁에 대비하는 건지 아니면 인플레에 대비하는 건지 나중에 달러 약세가 되는 거에 대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금에 대해서도 많이 모으고 있다.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도 오르고 기름 가격도 강한 편이고 달러도 전 세계에 지금 통화를 빨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환율도 1,400원 뚫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잠깐 이제 주춤하면서 1,370원, 80원 내려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 쳐도 여전히 환율 높고 달러도 엄청 높습니다. 킹달러. 참 미국은 대단한 게 불확실성이 높아져도 달러가 오르고 미국 경제가 좋아도 미국이 오르고 막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도 달러가 오르고 안전자산으로서도 달러가 좋고 또 미국 경제가 좋으면 또 그래서 달러가 오르고 약간 사기 캐릭터라고 말할 정도로 기축통화국의 힘이겠지만 이렇게 지금 킹달러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지금 킹달러가 더 지금 혼돈의 시대 때문에 높아지니까 세지니까 주요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의 구두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도 기사 보시면 보이는 손 자처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환율 공개적으로 개입해서 막았죠. 1,400원 올라가니까 이제 방어 개입하겠다라고 표현했고 일본의 재무장관도 환율 방어 개입하겠다. 더 이상 엔화 약세 용인 못한다라고 방어했고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도 지금 외환시장에 당장 개입하겠다. 라고까지 표현하니까 이제 환율 방어전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버티기 모드죠. 지금 미국이 너무 세고 지정학 갈등에 고물가에 뭐 고금리 이렇게 되니까 지금 특히나 아시아 국가 같은 데나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한 나라들은 약간 진짜 버텨보자. 한 미국 금리 내릴 때까지만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신 분들이나 비관론자분들은 야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또 하시는 것도 있죠.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혼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나라 이제 지금 막 돈 뿌려가지고 돈 찍어서 무기 지원하고 글로벌 판도 자기가 꾸리는데 제조업도 아예 대놓고 그냥 작심하고 흡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야,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이번에 반도체 판도 완전히 바꿔버리겠구나 생각이 든 게 원래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을 주려고 한 게 20억 달러 준다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파격적으로 3배나 많은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합니다. 뭐 결국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 결국은 다 미국에 돈 찍어서 어려운 말로 국채를 찍어가지고 주겠다는 거죠. 돈 팍팍 드릴 테니까 미국에다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이 돈을 흡수하는 킹달러 요인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거 삼성전자 보조금 발표하면서 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막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보다도 기사가 더 많이 나왔어요. 외신 보면 삼성전자 덕분에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2만 개 넘게 생겼고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 보이지 이러면서 우리의 이 반도체 법안, 이 보조금 통과 법안 덕분에 삼성이 공장 이렇게 최첨단 공장을 짓는 거다 이러면서 막 팜플렛도 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법 덕분에 삼성의 최첨단 공장이 2만 개의 일자리를 텍사스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 뿌려가지고 돈 찍어서 제조업을 흡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산, 군사 쪽도 지금 돈 뿌려가지고 막 판을 흔드는 모습이고 제조업, 특히 반도체, 차세대의 먹거리인 반도체도 돈 찍어서 흡수. 미국의 정말 나 혼자 살기 프로젝트가 노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미국이 보조금 막 뿌리니까 유럽도 뒤늦게 보조금 막 만든다 그러는데 이제 유럽 기업들이 아유 늦었다. 지금 미국이 더 빨리 준다면서 탈출 러시한다는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도 지금 야 미국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반도체 투자해 했는데
당장 법안 통과 안 되고 하니까 미국은 막 3배 준다 그러고 더 돈 많이 준다 그러고 대출도 해주고 팍팍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유럽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킹달러 요인이 더 많아지고 고금리 요인이 많아지고 미국발 고금리, 그리고 미국은 저렇게 돈 찍어내니까 이제 고물가도 유지될 수 있고 미국은 버틸 수 있고 이런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TSMC도 이번 주에 발표한 게 이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미국산 반도체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아이폰 같은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미국산 반도체를 쓰는 미국의 완성 제품은 또 가격을 또 전가하겠죠. 왜냐면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당연히 아시아 쪽에 인건비보다 훨씬 비쌀 거고 미국인들 쓰는 게 원가도 올라갈 거고 운송비도 올라갈 거고 이러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것도 고물가, 우리 제품 가격 올라가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요인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도 나오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소득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추격을 하는 겁니다. 세금들이 추격을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세금, 무슨 부가세, 재산세, 뭐 사회보장세 해가지고 세금들이 막 경찰차들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들이 이제 당연히 저렇게 보조금 막 뿌리고 돈 찍어내려면 또 세금도 늘려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화폐 가치를 야금야금 녹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 자료입니다.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게 어떤 분이 했는데 이거 유머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환율 우리나라 계속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고객님 1달러 환전하신다고요? 하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우스갯소리인데 요즘 환율 올라가는 거 봐서는 참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1,300원, 1,400원이 지금 기본이 되는 엄청난 화폐 가치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 웃지 못할 얘기인 것 같고, 요거는 여담으로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고급 빙수 중에 하나가 이게 애플 망고 빙수, 매년 여름마다 주목받는 신라호텔 애플 망고 빙수. 이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2019년 54,000원이던 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만에 더블 됐네요. 이게 딱 빙수 2배. 빙수 5년에 더블 났습니다. 물론 이건 초고급 빙수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게 물가 상승률 반영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5만 원대일 때 갈 걸 그랬습니다. 10만 원대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게 몇 명이서 나눠서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한번 언젠가 먹어봐야지 하고 있는데 너무 올랐네요. 2002년 83,000원, 98,000원, 102,000원. 확 뛰었네요. 21년에서 2022년 갈 때 좀 많이 뛴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게 다 결국 인건비랑 이런 게 반영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빙수에 최고급 망고가 1개에서 2개 들어가는데 이게 원가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인건비, 관리비가 결국은 해서 호텔 측에서는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벤트성 판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겠죠. 보시면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5년 전 대비 우리의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반토막 났다. 과장 보태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 녹아내리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게, 이게 투기성 투자가 아니고 열심히 4시간하고 노력 들어가지고 번 아까운 근로소득을 인플레 방어하는데 잘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려 가져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 돌아온 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긴 한데 이게 엑손모빌이라는 에너지 대표 기업이 결국은 다시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인플레 시대 귀환의 시그널 아니냐라는 이제 칼럼을 냈는데, 2020년부터 물론 뭐 돈 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빨간색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엑소모빌을 넘어서면서 날아갔었죠. 그러다 물론 이제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4년 만에 2020년 중간에 잠깐 있었지만 2024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테슬라는 빠지고 엑소모빌은 올라가서 둘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차의 시대가 좀 뒤로 밀리고 다시 인플레 시대가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테슬라가 워낙 부진하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보니까 테슬라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테슬라가 올해 시가총액 7위로 출발해가지고 10등 넘어가서 계속 지금 장표를 제가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3위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15위. 이제는 월마트, 엑소모빌보다도 아래 테슬라가 여기 15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 최대 피해주죠. 인플레 시대의 최대 피해주가 테슬라 아닐까. 왜냐면은 고금리 되면 자동차 사기도 힘들고, 고물가 되면 사는 게 팍팍한데 지금 자동차를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물론 테슬라는 또 이제 중산층 이상의 또 고급 자동차긴 하지만 대중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4월달 지금 돌아오는 줄 아마 영상 보시는데 실적 발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또 반전 분위기가 나올지,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던가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소비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숨통이 튀어야 되는데, 올해 15개 기업 중에 딱 마이너스 나는 게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소비주이자 이제 중국 관련주기도 하고, 중국이 워낙 부진해서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두 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세계 전쟁 법안 패키지가 결국 통과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고,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돈을 찍어낸다면 결국 고물가 고금리, 장기 고금리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인플레란 얘기는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얘기이므로 우리가 우량 자산들을 배분을 잘 해서 화폐 가치 하락 방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돈은 계속 풀리니까 인플레 방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같이 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스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